이제 브랜딩이라는 업무 자체가 보통 가장 기초가 되는 상위 개념을 만들어내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비주얼 요소로 풀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떠올린 생각의 원형들을 말이나 글로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물론 뭐 저 개인적으로도 디자인이나 뭐 비주얼적인 요소들을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관심도 엄청 많은 편이지만 우선 저 스스로 어떤 개념을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를 안 해본 상태에서 이미지로 된 자료들을 받아들이면 저는 그 이미지에 눌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고정관념도 좀 쉽게 생기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나한테 어떤 질문이나 과제가 주어졌을 때는 뭔가 바로 무턱대고 시각 자료부터 막 찾고 레퍼런스를 찾고 하기보다는 우선 말과 글을 통해서 그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나 나름대로 새롭게 정의해보기도 하면서 일종의 나만의 관점을 확보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. 저는 기획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 또 하나가 생각을 되게 쫀쫀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. 저희가 평소에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이런 말을 되게 쉽게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사실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저거 해야 되는데 라는 그 질문거리, 걱정거리만 머릿속에 띄워놓고 실제로 그걸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은 비교적 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 이제 어쨌든 조금 더 생각을 밀도 있게 또 진득하게 끌어갈 뭔가가 필요한데 저는 그 마중물이 늘 텍스트고 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책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시각적인 요소가 좀 배제된 상태로 내 힘으로 직접 읽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 이제 책의 내용을 따라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평소에 묵혀뒀던 생각들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여러 개 조각났던 생각들이 서로 붙고 연결되는 경험들을 통해서 좀 생각을 진득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.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뭐 영상이나 음악은 남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가는 거라면 책은 내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생각을 능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. 그런 관점에서 저한테는 텍스트, 책이 굉장히 좋은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즘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어떤 키워드가 궁금하면 검색을 하시다가 그것도 심지어 이미지 검색을 바로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뭐 구글 같은 곳에서 그 키워드를 넣어서 이미지 서치를 눌러보고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의 분위기를 보고 이 단어가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생각할 이 공백을 두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자료만 많이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시각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나 스스로 그런 어떤 키워드나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답을 내려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만났을 때는 약간 그 이미지와 대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. 제가 받아들인 고정관념 대신에 내가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본 부분은 이런 방향인데 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건 저런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차이점을 좁혀갈 수도 있는 거고요. 혹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저런 방향이라면 내가 새롭게 떠올린 이 방향을 제시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짧더라도 그 자기만의 관점으로 좀 시각적인 요소가 배제된 상태에서 깊게 고민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. 저는 그거 과정을 역시 좀 책을 많이 읽어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책에다가 뭔가를 쓰는 편은 아니고요. 보통 저는 책을 읽을 때 사실 노트북을 좀 가까이 두고 읽는 편이에요. 그래서 책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된다 싶으면 잠깐 책 읽기를 멈춰놓고 그 정리된 생각들을 가볍게라도 이제 메모 앱이나 워드 같은 거에 옮겨 놓는 편이고요.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제가 읽은 책 한 권이 있고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내가 추출해낸 생각이 또 어느 정도 분량을 가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다 보면 이 책을 내가 어떻게 경험했는지가 되게 명확하게 오게 되는 것 같고 그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읽은 경험을 쉽게 휘발리지 않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방송 보다가도 막 엄청 웃긴 예능 보면서 깔깔거리다가도 뭔가 갑자기 명언 같은 너무 멋지고 의미 있는 단어들이 나오면 그거 막 기록을 해놓고 제 머릿속에 뭔가 명확하진 않지만 약간 희미하게 떠오른 것이 있다면 뭔가 그게 직접적인 워딩으로 바뀌기 직전이라도 저는 메모를 해놓거든요. 약간 뭐 예를 들면 이렇게
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이나 이런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해놓으면 나중에 되면 그 느낌이 그냥 쉽사리 사라지진 않거든요. 그 분위기나 제가 막연하게 느꼈던 것들을 분명히 대체할 단어를 찾기가 되게 쉬워지고 그 생각에 연결해서 다른 생각들을 하다 보면 결국 좀 답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네, 저는 그렇게 뭔가 사소한 것들 좀 많이 메모를 해놓는 편이에요. 저는 사실 메모를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훨씬 잘하게 된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전에는 메모를 해도 물리적으로 해놓은 메모가 그 메모를 해놓으면 그 메모를 안 보는 거예요. 그 메모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스마트폰에 요즘 메모 앱들이 워낙 잘 돼 있고 뭐 라벨링 같은 걸 해서 검색하기도 너무 쉽고 하니까 이제 제가 어떤 이제 막연하게 떠오른 아이디어들을 정리를 해놓을 때도 기본적으로 약간 태그 같은 것들을 많이 걸어놓는 편이고요. 그래서 뭐 일상 속에서 되게 재밌게 긁어 모은 것들도 있고 또 이거는 다음에 이런 기획을 할 때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그런 쪽으로 태깅을 해놓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되게 뭔가 머릿속이 좀 복잡하고 잘 안 풀릴 때는 그 메모한 것들만 좀 훑어봐도 그렇게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 했고 이런 거에 늘 관심이 컸고 이렇게 풀어가려고 했었는데 좀 내가 되게 엉뚱한 방향을 짚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의외로 메모는 또 책과 다르게 온라인화 시켜놓으면 더 요즘은 효율적으로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하는 일도 그렇고 뭐 워낙 브랜드에 관심이 많고 또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관심 가는 브랜드가 하나 생기면 그 브랜드를 둘러싸고 책을 읽어 나가기도 하는데요. 저는 이걸 이제 제 책에서 수렴의 책 읽기와 발산의 책 읽기라고 소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브랜드 하나를 중심으로 그 브랜드를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독서가 있는 것 같고요. 반대로 그 브랜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좀 전혀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관심사가 뻗어나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. 그럴 때는 이제 발산의 독서를 해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.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솝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그 브랜드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파면 팔수록 그 자연주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물론 그걸 이제 뭐 대충 이해하고 무심코 넘길 수도 있지만 왠지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 이 이솝이라는 브랜드가 더 잘 와닿을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자연주의에 관한 책들을 좀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고요. 또 이제 이솝이라는 이름이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이솝 우화에서 따왔다고 해서 근데 제가 이솝 우화를 제대로 막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럼 이제 이솝 우화도 가끔 읽어보고 또 그 이솝 우화가 이솝이란 사람이 쓴 줄 알았는데 뭐 실제로는 17세기에 라퐁텐이라는 프랑스 시인이 쓴 거다라고 하면 그 라퐁텐이라는 사람도 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뭔가 그 브랜드를 중심으로 파고 내려가는 책 읽기를 하다 보면 그 브랜드가 주는 경험도 이제 훨씬 선명해지는 것 같고 또 제가 읽은 책들이 주는 경험도 더 풍부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 반대로 발산의 독서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분야로 이제 엉뚱하게 좀 튀어나가 보는 건데요. 최근에는 이제 인텔리젠시아라는 커피 브랜드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서 관심을 가졌는데 물론 이 인텔리젠시아라는 커피 브랜드 자체도 너무 훌륭하고 매력적이지만 저는 그 커피가 시작된 이 시카고라는 도시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 기회가 아니면 시카고라는 도시를 관심 있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을까? 라는 생각에 시카고에 관련한 책들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또 뭐 블루보틀이나 스탬프타운 같은 커피는 서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인텔리젠시아는 유독 이 미국 동부권에만 머물고 있는 게 좀 신기해서 그럼 미국 동부는 어떤 문화일까? 이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독서 루틴들 중에 사실 이 수렴의 책, 발산의 책이 제일 재밌고 저랑 잘 맞는 독서 루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뭐 혹시라도 브랜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 보실 만한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뭐 꼭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자기 관심을 사로잡는 어느 한 지점을 중심으로 파고 내려가 보기도 하고 뭐 저 멀리로 뻗어 나가 보기도 하는 독서를 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아무래도 자기들만의 에센스, 본질이 되게 명확한 브랜드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즘 본질이라는 워딩이 너무 흔해지고 좀 가벼워진 느낌이 있긴 한데 좋은 브랜드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와
자기들이 뭘 하지 않아야 될지를 굉장히 잘 아는 브랜드들이 많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돈이 안 되는 것 같고 매출로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걸 하고 있는 걸까? 혹은 이거 하면 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고 있는 걸까? 이런 걸 구분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뭔지, 이 사람들이 본질로 생각하는 게 뭔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브랜드들을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생명력이 좀 긴 브랜드들을 되게 좋아해요. 그러니까 뭐 쉽게 자주 바뀌거나 아니면 되게 인기가 많았다가 갑자기 사그러드는 그런 브랜드들보다는 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브랜드들. 설사 업계 1위가 아니더라도 혹은 좀 역사적으로 부침이 있더라도 늘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다움을 잘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들, 이런 브랜드들을 좀 찾아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제일 분명하게는 뭐 브랜딩을 하는 과정도 비슷하지만 저희가 요즘 페르소나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저는 이 브랜드도 페르소나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기획의 과정에서 어떤 페르소나를 대입해 볼까,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, 쉽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늘 뭐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후배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브랜딩을 할 때 이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캐릭터가 제일 잘 맞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,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좀 명확해지면 왠지 그 사람이 할 것 같은 것과 그 사람이 죽어도 안 할 것 같은 걸 좀 구분해봐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, 또 조금 더 깊게 내려가면 그 사람이 자주 쓸 단어, 언어, 그 사람이 절대 안 할 것 같은 언어,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. 되게 친한 친구 사이에는 그 친구의 페르소나, 인격을 잘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 저희가 카톡 친구한테 받으면 네가 쓴 거야? 네가 쓴 거 아닌 것 같은데?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런 거는 네가 할 것 같지 않은 건데 왜 이런 걸 했을까? 혹은 뭐 친구가 고민을 할 때 그건 되게 너다운 행동이 아닌데 왜 그런 행동을 했어?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페르소나를 중심으로 그 브랜드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돈이 되건 혹은 뭐 지금 유행이건 아니건 간에 이거는 우리 다움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구분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, 그게 결국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좀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결국 브랜드는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뭔가 나 그 사람의 뭐 콧날 이런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.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껴지는 분위기,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, 이게 다가오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느끼는 건데, 브랜드도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브랜드를 어떤 한 군데에 빠져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브랜드를 둘러싼 막연한 분위기를, 자기만의 분위기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.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라서 저는 사람이 뭔가 한 부분을 완성시켜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듯이 브랜드도 뭔가 하나의 부분으로 완성도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늘 좋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 좋은 브랜드가 되는 과정과 너무 닮아 있다고 생각해서 이 브랜딩 일이 진짜 재밌는 것 같고, 저는 진짜 브랜딩을 하면서 살아가는 태도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떤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노력해 가면서 살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좀 제 삶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직업적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사실 엄청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긴 한데요. 저는 결과적으로 기획을 하는 나 스스로를 먼저 설득시키고 또 이해시킬 수 있어야 그게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좋은 기획은 항상 자기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거든요. 그래서 그걸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잘 기획이 된 거면 그 결과물 앞에만 내가 서 있어도 내가 마치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늘 기획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느끼고 뭔가 확신한 그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늘 뭐 다른 사람들, 뭐 바깥 세상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, 한편으로는 이제 화살표를 자주 나 스스로 본인에게 향하게 해야 될 때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가진 에너지는 뭔지, 그 아까 또 말씀드린 내가 가진 오리지널리티는 뭔지를 늘 고민하고
그걸 바탕으로 다시 좋은 기획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저는 이제 크게 보면 뭐 사회 전체나 이제 뭐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도 좋은 기획은 좋은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일례로 매번 어렵게 사용하던 버튼을 위치 하나만 바꿈으로 해서 사람들이 뭐 송금해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, 혹은 되게 사용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어르신들을 되게 편하게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, 또 요즘은 이제 저희가 그 쓰는 서비스들 보면 예전에 굉장히 어려웠던 단어들을 좀 쉽게 바꿔주는 경우도 많거든요.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끔, 혹은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,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기획이고 시도라고 생각하는 게, 늘 우리가 써왔다고 해서 되게 익숙했던 것들을 조금만 틀어주면 사람들이 만족하고 또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꼭 세상에 엄청 거대한 어떤 가치나 담론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작게 작게 바꾸면서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서, 크게든 작게든 이제 좋은 기획은 좀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루틴인 것 같아요. 네. 뭐 그게 꾸준함일 수도 있고 성실함일 수도 있는데, 저는 그런 거창한 것보다는 저는 좋은 루틴을 가진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거든요. 루틴이라는 게 습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. 습관은 사실 내가 의도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게 습관이 붙을 수도 있고 좋은 습관이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, 이 루틴은 자기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고 혹은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잘게 쪼개서 일상생활에 붙여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보통 이제 이 루틴이 되게 중요하다, 루틴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면 보통 두 가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이제 되게 막연함에 대한 걱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내가 뭐 달라질까? 크게 내가 매일 뭐 영어 단어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원어민이 될까? 뭐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, 내가 뭐 아침마다 걷는다고 뭐 살이 쭉쭉 빠지려나?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, 두 번째는 이제 지루함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시험은 시험날이 딱 끝나면 그래도 끝나는 거고,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까지 5kg를 빼겠다라고 하면 결혼식이 끝나면 좀 해방감이 있잖아요. 근데 루틴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오는 지루함을 좀 못 견디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, 사실 저는 그게 이 막연함과 지루함을 극복해내는 게 결국 약간 저희 삶이랑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좋은 루틴을 만드는 게 우리 삶에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고, 이 루틴을 되게 거창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되게 사소한 것부터 저는 시작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, 뭔가를 하는 루틴보다 하지 않는 네거티브 루틴부터 시작해 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. 내가 건강한 삶을 살겠어 라고 해서 뭐 매일 운동을 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몸에 나쁜 뭐 음식 중에 뭐뭐는 안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, 두 번째는 매일은 못하더라도 뭐 주말에 할 수 있는 루틴, 혹은 특정 요일에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서 그 시점이 다가왔을 때 그 루틴을 좀 반복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, 물론 가치들이 많겠지만, 저는 이 좋은 루틴을 만들어서 그 루틴을 끌고 가는 힘이 제 삶을 지탱해주는 제일 중요한 원동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기획에도 당연히 왕도가 없는 것처럼 저는 책 읽기에 있어서도 특별한 방법론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늘 어렵고 또 고민을 자주 해야 하는 분야인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방법은 찾지 못하더라도 자기만의 스타일 정도는 찾아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. 나한테 잘 맞는 기획 스타일, 또 나한테 잘 맞는 독서 스타일을 꾸준히 찾다 보면 이 둘이 어느 순간에 시너지를 팍 터뜨릴 수 있는 순간이 온다고 믿거든요. 그래서 가끔은 기획의 시선으로 책을 대하고 또 책에서 다시 기획의 시선을 읽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